아침에 놓아둔 소금 그릇을 오늘도 그냥 치우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저분해 보여서 혹은 냄새가 날까봐 그 소금 그릇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순간 당신의 재물운도 함께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소금 그릇은 장식이 아닙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을 밤새 빨아들인 그릇입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당신의 집을 떠돌던 나쁜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침에 함부로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한 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풀려납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닫히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까? 부엌으로 가서 밤새 쌓인 그릇을 치웠습니까? 냉장고를 열어버릴 것부터 찾으셨습니까? 이 모든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버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채우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소금 그릇 같은 것 안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소금 그릇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밤새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흡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운이 고스란히 집안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왔다가도 이유 없이 나가고 분명 열심히 사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고 애써 모아도 어디선가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원래 우리 집이 복이 없어. 노력해도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지. 틀렸습니다. 재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살아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 그릇을 잘못 버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자체가 가진 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아침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의 재물 흐름 전체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날 들어올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나갈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물건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재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 이것을 알고 나면 내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먼저 왜 하필 아침인지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이 풍수적으로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 그것을 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 조금 더 자고 싶은 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아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하루의 재물 흐름 전체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풍수와 명리에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 사이 이 시간을 인식합니다. 호랑이가 활동하는 시간,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 이때 집안에 머무는 기운이 그날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인연도 모두 이 시간의 방향이 잡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새벽 3시는 자는 시간인데 그때 기운이 어떻다는 거야? 맞습니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집은 깨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잡는 사이 집안의 공기가 가라앉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이 들이고 나간 기운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고요 속에서 집은 다음 날의 기운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집이 숨 쉬는 방식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머리맡에 두었던 물 한 잔 부엌, 싱크대 옆에 받아둔 물, 욕실 한쪽에 담겨있는 물. 이 물들은 밤새 정지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도 탁한 기운도 모두 담습니다. 이것이 아침의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닌 이유입니다. 집에 하룻밤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버려야 새 것이 온다.
비워야 채워진다. 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의 물에 이 말을 적용하면 틀립니다. 아침의 물은 묵은 것이 아닙니다. 밤새 숙성된 기운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아침 스스로 재물운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 앞에 놓인 굵은 소금. 이 소금은 밤새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아침이 되면 그 소금 안에는 어젯밤에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 무거운 기운, 집 밖에서 들어온 낯선 기운들이 이것을 아침에 쓰레기통에 던지는 순간 소금이 흡수한 기운이 다시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집안이 다시 타개집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이 순간부터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70억께서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습니다. 쌀을 씻습니다. 첫 번째, 쌀물은 화분해 줍니다. 두 번째, 쌀뜨물로 부엌 바닥을 닦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버립니다. 단 한 번의 뜬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아침의 기운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집이 늘 넉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침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리고 있습니까? 쌀뜨물입니까? 소금입니까? 아니면 아직 알지 못하는 뭔가입니까? 아침의 기운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어떤 노력도 어떤 좋은 물건도 반쪽짜리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당신은 왜 지금까지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 뜸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정확히는 현관 혹은 집안 구석의 작은 그릇에 담아두는 굵은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 그거 미신 같아서 안 해요. 지저분해. 보여서 치웠어요. 냄새 날까봐 버렸어요. 그 순간이 바로 재물에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금을 단순한 조미료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소금은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화의 물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전을 정화할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일본의 스모 선수들은 경기 전소금으로 신음판을 정화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소금이 가진 실제 성질 때문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흡수합니다. 냄새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집안에 놓인 소금 그릇은 밤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낮 동안 당신이 집 밖에서 묻혀온 기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긴장감, 대중교통에서 스친 낯선 사람들의 기운, 오늘 하루 있었던 크고 작은 다툼과 스트레스, 이것들이 당신의 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닫아도 기운은 남습니다. 소금은 그것을 밤새 조용히 빨아들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 소금 안에는 어젯밤의 탁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탁기를 흡수했다는 것은 그 소금이 제 역할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탁기를 가득 먹으면 소금을 아침에 아무렇게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쓰레기통은 집안에 있습니다. 소금이 흡수한 탁기가 다시 집안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싱크대에 쏟아버립니다. 배수구를 하고 내려가는 것은 물뿐입니다. 탁기는 다시 부엌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집안이 다시 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변기에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은 탁기를 함께 데려갑니다. 흘려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탁한 기운은 물과 함께 이 집을 떠난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집 밖의 흙 위에 조용히 뿌리는 것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땅이 그 기운을 받아 스스로 중화시킵니다. 아파트라면 화분의 흙 가장자리에 뿌려도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통에 그냥 던지는 것,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것, 발로 쓸어버리는 것, 이 세 가지는 탁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다시 풀어놓는 행위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반복했다면 매일 아침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 그릇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과 같습니다. 바깥에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소금 그릇은 그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탁기를 현관에서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안방까지, 부엌까지, 아이방까지 들어오기 전에 신발장 옆 현관 한쪽 구석문에 잘 띄지 않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됩니까? 보름에 한 번, 초하루와 보름,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교체 시기는 소금이 알려줍니다. 소금이 습기를 먹으며 굳어 있다면 기운을 충분히 흡수한 것입니다. 색이 노랗게 변했다면 탁기가 많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릇 안에서 소금이 뭉쳐 있다면 지금 당장 교체하십시오. 소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 자체가 당신의 집 기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여성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어디선가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현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발들이 뒤죽박죽 현관 바닥에 나와 있고 소금 그릇 하나 없었습니다. 그분이 현관에 소금 그릇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쓸데없는 지출이 줄었어요. 들어오는 돈 같은데 나가는 돈이 줄더라고요. 재물이 새는 구멍이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금 그릇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침에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소금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무심코 재물을 흘려보내는 행동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 그릇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돈 잘 모으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난 석 달 동안 잔고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들으시면 왜 그런지 처음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갑을 정리합니다. 어제 받은 영수증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지갑 뿌듯한 느낌. 하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수증을 단순한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수증은 돈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당신의 돈이 움직인 기록입니다. 그 위에는 돈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버리는 행위는 몸과 뇌에 이런 신호를 새깁니다. 오늘도 돈은 나가는 것이다. 돈은 손에 쥐었다가 버리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에 뇌가 각인하는 첫 번째 재물, 행동. 그것이 버리는 행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저녁에 정리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오늘 내가 무엇에 돈을 썼는지 확인하면서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돈의 흐름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무심코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운입니다. 냉장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오래됐네. 버려야겠다. 이건 언제 산 거지? 이것도 버려야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버릴 것부터 샀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손을 들지 않으셔도 압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집 안의 창구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는 그 집에 풍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로부터 곡간이 넉넉한 집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냉장고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행동이 버리는 것이라면 그 하루는 풍요가 아닌 결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아침에 열어서 오늘 무엇을 채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찾는 것은 저녁에 혹은 주말에 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영수증 버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냉장고 정리가 재물운이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돈이 잘 모였습니까? 사소한 것이 쌓여서 큰 흐름이 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신호들이 모여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끊습니다. 다시 옵니다. 또 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습니까? 물론 스팸 전화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 첫 번째로 오는 연락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막아버리는 습관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침에 첫 연락은 그날의 인연입니다. 첫 번째로 문을 두드리는 기운입니다. 그것을 반사적으로 차단하는 습관이 쌓이면 재물의 인연도 좋은 기회도 함께 막히기 시작합니다.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단 아침 첫 연락을 아무 생각 없이 끊는 습관만은 바꾸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여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튼을 닫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아직 일어나기, 싫다는 이유로 닫아둔 기운입니다. 아침 햇빛은 재물의 양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커튼으로 막아두면 양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에는 밤의 기운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다면 그 집에 재물이 쌓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영수증을 아침에 버리는 것, 냉장고에서 버릴 것부터 찾는 것, 아침 첫 연락을 반사적으로 끊는 것, 커튼을 닫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아침에 하는 무심한 행동입니다. 악의가 없습니다. 나쁜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매일 아침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습관이 생긴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굳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옛 어른들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했기에 그 집이 늘 넉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할머니 댁의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물 끓는 소리, 쌀, 씻는 소리,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그 아침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꼈는지 오늘 처음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3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씻고 먹고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 30분 안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즉시 버려야 합니다.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빠르면 효율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놓칩니다. 재물은 서두르는 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할머니는 먼저 우물러 가셨습니다. 그날 처음 길어 올린 물 가장 맑고 깨끗한 그 물을 작은 그릇에 정성껏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위에 올리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정화수입니다. 정화수를 아십니까? 새벽에 처음 길어 올린 맑은 물, 하루의 기운을 여는 첫 번째 행위. 할머니들은 이 물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에게 주거나 직접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침의 첫물은 그날의 기운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성껏 다루는 것이 하루의 재물 흐름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그것을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빗자루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마당을 쓸 때 방향이 있었습니다. 집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반대로 쓰면 집안에 먼지와 기운이 밖으로 나갑니다. 복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빗자루질 하나에도 방향이 있었습니다. 기운의 흐름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지혜가 사라졌습니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입니다.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우물이 수도꼭지가 되었습니다. 장독대가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마당이 현관 복도가 되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서 그 공간에 담겨있던 지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운의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바뀌었을 뿐 아침의 기운이 하루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해야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랬지. 지금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화수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물 한 잔을 떠서 창가에 놓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마당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현관 앞을 쓸면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그 행동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아침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까? 어젯밤 본 뉴스에 나쁜 소식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첫 번째 생각이 걱정과 결핍을 향해 있다면 재물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할머니들은 아침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뜰 수 있음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음에 그 감사함이 정화수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장독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집에 재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어떤 풍수 비법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연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물도 없고 장독대도 없고 마당도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공간에서 조상의 지혜를 그대로 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소금을 함부로 버리는 것, 영수증을 아침에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 냉장고를 열어버릴 것부터 찾는 것, 커튼을 닫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제 반대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바꾸면 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여는 아침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버리지 않는다. 둘째, 채운다. 셋째, 감사한다.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관으로 가십시오. 소금 그릇을 확인하십시오. 소금이 습기를 먹으며 굳어 있습니까? 색이 조금 변해 있습니까? 그릇 안에서 소금이 뭉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기운을 충분히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소금이 여전히 깨끗하고 보슬보슬하다면 아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교체할 때는 반드시 방법대로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변기에 천천히 흘려보내거나 집 밖 흙 위에 조용히 뿌립니다. 새소금을 해울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기운이 이 집으로 들어온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단 서서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마시지 마십시오. 뉴스를 들으면서 마시지 마십시오. 창가로 가십시오. 혹은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을 손에 들고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게 오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정화수의 현대적 방식입니다. 우물이 없어도 됩니다. 장독대가 없어도 됩니다. 수도에서 받은 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을 마시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물 마시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냥 물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창가에서 물 한 잔을 감사히 마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하루를 만들겠습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풍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커튼을 여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딱 5분만. 아침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바람이 통하게 하십시오. 풍수에서 이것을 기순하니라 합니다. 밤새 집안에 머물던 무거운 기운이 햇빛과 바람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5분입니다. 5분으로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소금 그릇 확인 1분, 물 한 잔 2분, 커튼 열기 30초, 합쳐서 4분입니다. 4분이 아깝습니까?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뉴스를 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 중 단 4분만 방향을 바꾸는데 쓰십시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0대 직장 여성, 매달 월급을 받아도 한 달이 지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느낌. 이 세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소금 그릇을 현관에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물 한 잔을 창가에서 마셨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충동 구매가 줄었어요. 사고 싶었던 것들이 별로 안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같은 월급인데 이번 달에는 조금 남았어요. 재물이 새는 구멍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사흘 했는데 통장이 그대로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흘 만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속할 수 있는지,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어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실제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분 중에 두세 분. 그 중에서 한 달을 지속하실 분은 한 분이 될까 말까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지속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흘을 못 넘깁니까?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금 그릇을 하루 놓았다고 로또가 당첨되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을 사흘 마셨다고 갑자기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루 아침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재물 흐름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었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어쩌면 10년, 20년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굳어진 흐름이 사흘 만에 바뀌겠습니까?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흐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방향을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물줄기 하나를 조금씩 돌려내일 조금씩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면 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최소 21일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습관 형성의 최소 기간 21일. 하지만 재물은 습관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21일은 시작입니다.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소금 그릇을 확인하십시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감사히 마시십시오. 매일 아침 커튼을 여십시오. 그러면 21일 후 당신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21일을 지속하려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지가 약해서 못해요. 작심삼일이 문제예요. 알면서도 안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지보다 환경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행동과학이 수십 년 동안 증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합니다. 사람은 손에 닿는 것을 합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것을 기억합니다. 소금 그릇이 현관에 없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됩니다. 소금 그릇이 현관에 있으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환경이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그릇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자리에 두십시오. 신발장, 위, 현관 한쪽 구석문 바로 옆, 물컵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자리,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 커튼 줄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손이 닿는 곳에 두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의지 없이도 행동이 따라옵니다.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항상 더 많은 느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 소금 그릇을 두었습니다. 침대 옆에 물컵을 미리 받아 두었습니다. 커튼을 반쯤 열어두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완전히 열기만 하면 되도록 20일 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지출이 줄었어요. 충동적으로 샀던 것들을 안 사게 됐고 거래처에서 미뤄지던 돈이 들어왔어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달라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재물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새는 구멍이 먼저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1일을 지속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소금도 물도 햇빛도 그 모든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어떤 풍수도 어떤 루틴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금 그릇, 아침물 한 잔, 커튼을 여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금 그릇은 그냥 그릇입니다. 물은 그냥 물입니다. 열린 커튼은 그냥 햇빛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방향입니다. 재물을 향해 열린 마음,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 그리고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 어떤 풍수도 껍데기입니다. 어떤 루틴도 형식에 그칩니다. 집안의 기운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결핍을 믿으면 집도 결핍의 기운을 담습니다. 주인이 풍요를 믿으면 집도 그 기운을 담습니다. 소금 그릇은 그 믿음을 돕는 도구입니다. 아침물 한 잔은 그 믿음을 여는 의식입니다. 커튼을 여는 것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요. 지금 형편이 이런데 무슨 믿음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어떻게 풍요를 믿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풍요로워진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 생겨야 풍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매일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돌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싹이 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꽃이 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씨앗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결국 썩습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금 그릇을 돌봅니다. 물을 한 잔을 정성껏 마십니다. 커튼을 엽니다. 그 행동들이 모여 재물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감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져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풍요를 향한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재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스님이 젊은 시절 은사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막습니다. 그 행동이 다시 가난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풍요롭다고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채웁니다. 엽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행동이 풍요를 불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 소금입니다. 현관에 소금 그릇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방법대로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찬물 한 잔을 감사히 마시십시오. 커튼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바탕에 풍요를 향한 마음을 두십시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내게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재물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멈추고 현관으로 가십시오. 소금 그릇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장을 보실 때 굵은 천일염 한 봉지를 사십시오. 작은 그릇에 담아 현관에 두십시오.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을 재물이 바뀌는 첫날로 만듭니다. 7월 24일 오늘 그 첫날로 만드십시오. 재물은 욕심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흐름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버리지 마십시오. 채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재물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소중한 한 분께 전해 주십시오. 돈 걱정하는 가족에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재물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이웃에게, 그것도 하나의 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